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월에 200~300만 원 순수익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아니면 뭐 좀 더 높나요? 금액적으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정도 넘겨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사무실을 얻고 싶으신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목표한 바가 이거고 효율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M이라고 합니다. 에미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쇼핑몰을 어디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애기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애기 이제 등원하고 나면 다 치우고 사진 촬영도 하고 택배도 여기 싸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오늘 대표님 도와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 전에 사진 촬영 어디서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진 촬영을 네. 이쪽에서 하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그냥 네. 이제 사진에만 이게 안 나오면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초대가선이요? 아, 네, 맞아요. KTX. 아, 진짜 카페트를 펼쳐가지고 여기 거울을 놓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촬영하시고 택배는 재고는 어디 보관하시나요? 재고는 온 집에 재고가 있는데 여기 조그만하게 드레스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샘플 받은 것들이나 준비해둘 것들 이렇게 하고 좀 시즌 지난 것들은 여기 보관해두고 당장 나갈 것들은 여기 렉이 네네네. 그러면 포장하는 포장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실 거실에서. 네 거실 테이블에서 이런 것들을 좀 치우고 포장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쇼핑몰 하면은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의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의류를 전공하기도 했고 조금 어렸을 때 의류 쇼핑몰을 살짝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옷을 또 미혼 때는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이유. 그러면 의류 전공을 하셨다 했는데 네. 어떤 전공인가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럼 만약에 쇼핑몰이 좀 커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은 있겠네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때, 대학생 때 해보신 거예요? 쇼핑몰을? 졸업하자마자 잠깐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동업을 친구랑 이제 취업 안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게 아예 없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사몰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가지고. 대표님 그러면은 대략적인 대표님의 하루 루틴 좀 설명 가능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준비시켜서 등원시키고 집을 좀 치우고 집안일을 좀 하고 해가 좀 들어오면 촬영을 하고 저희는 부산이라서 오후에 물건이 오거든요. 그때 택배를 싸고 택배를 가지고 편의점으로 가서 보내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렇게 하고 아기를 재우고 이제 밤에. 그럼 대표님 요거는 제가 이제 기록용으로 좀 남겨두려고 지금 한 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지난달은 100만 원도 안 나왔고요. 이번 달도 아직까지.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100만 원이 못 넘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요거를 앉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제가 대표님 문제점을 먼저 전날에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대표님 문제점에 더불어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월에 200~300만 원 순수익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아니면 뭐 좀 더 높나요? 금액적으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정도 넘겨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사무실을 얻고 싶으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월에 2천 정도 잡으셔도 되고 그 2천 정도 잡으면은 순수익이 간단하게 잡아서 그냥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략을 짜온 거는 우리의 목표는 월에 2천에서 3천만 원이에요. 목표 매출이. 그러면은 한 달로 봤을 때 하루 매출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면 돼요. 이거를 객단가 3만 원 잡았을 때 하루에 24개, 그러니까 20개에서 25개 사이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대표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게 하루에 주문이 20개에서 25개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다 들어와야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블리, 브랜디, 비플로우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모든 플랫폼 다 합쳐서 하루에 20개에서 25개만 들어오게 하면은 대표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업무량을 늘리려면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잠을 줄이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지금 미혼이시고 만약에 자녀가 없으시고 하면은 잠을 줄이고 제가 모든 걸 불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평균 근무 시간을 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좀 잡고 갈 거예요. 대표님 이 정도는 시간 좀 나시나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효율에 좀 중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릴 순서가 기획, 소싱, 촬영, 등록, 배송 이렇게 5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배송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예상이 가거든요. 이거를 대리발송을 안 쓰시는 이유가 혹시 대표님이 포장하는 패키징이 남들과는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대리발송이라는 거 알기 전에 이미 그냥 배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주문건이 많거나 하면 저도 대리발송을 좀 쓰겠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은 외주로 뺍시다. 한 건이라도 어쨌든 주문이 들어오면 대표님께서 포장을 하시고 편의점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한 건이라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대리발송 업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외주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해주시고 나중에 주문이 더 많아져도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없어도 이걸 써야 되고 이 집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배송은 외주를 주시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님께서 기획부터 등록까지 쭉 진행을 해보시는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상품 등록을 몇 개 할 수 있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애 등원시키고 내가 그냥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일주일에 상품 등록이 몇 개가 되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그러면 상품 등록은 한 3개 정도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만약에 한다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요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그래도 3개 이상은 무조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라방은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죠. 그죠? 네, 지금 문제가 씨앗으로 떨어져가지고. 라방이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걸 하고 라방이 되는 것까지 일단 컨디션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3개씩 올리는 게 그럼 가장 먼저 베스트고, 만약에 내가 해보고 4개까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격주로 3개, 4개, 3개, 4개는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일단 요까지 설명드리고 기획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기획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뭐 상세 페이지랑도 연관이 있겠지만은 상품 소싱도 연관이 되게 깊어요. 제가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거는 뭔가 좀 배운 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이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표님이 상품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획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기획을 먼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뭐냐면 그렇게 상품이 하나하나 기획이 들어가는 게 힘든 경우에는 쇼핑몰 전체적으로 브랜딩을 좀 잡아버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대표님께서 글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놨죠. 그게 아니라 이미지로 한 방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88 사이즈를 입는 저에게도 잘 맞는 옷을 판매해요. 이거를 글이 아니라 이미지로 적어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상품 공지사항에다가 넣어서 모든 상품에 다 이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에 후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도 브랜딩이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해도 훨씬 더 전환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이 반응할 만한 사진과 문구를 간단하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게 대표님 키가 160인가요? 네. 반올림해서 160 아니고요? 반올림 했어요. 159.7 뭐 이런. 그러면 저는 159.7이 더 나은 것 같아요. 159.7로 해서 키장녀라는 워딩을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키장녀고 빅사이즈가 대표님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타겟이 지금 정해졌죠. 얘네들이 원하는 게 또는 얘네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제품들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소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싱도 바지랑 원피스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거 위주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왜 바지랑 원피스 위주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키장녀랑 빅사이즈인 분들이 가장 문제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바지랑 원피스 그리고 치마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편한 바지랑 편한 원피스랑 편한 치마를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얘네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들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어야 됐다. 일단 기획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 끝나고 나면은 소싱으로 넘어옵니다. 소싱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동대문에 있는 애들을 들고 와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스킬보다는 딱 정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옷을 들고 와야 되는지 딱 정해드릴게요. 지금 대표님의 타겟은 키장녀이면서 빅사이즈인 분들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네이버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주 타겟은 30, 40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겟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옷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1에서 3만원대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최대 비싸봤자 39,800원인 거죠. 4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이 없
없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도매가가 그러면은 2만원이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원가율이 50%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만원짜리를 들고 왔다고 하면은 걔는 최소한 39,800원에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통일을 시키는 게 쇼핑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런 건 디자인 없이 다 잘하셨거든요. 잘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디자인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곰돌이 맨투맨 키워드를 써서 그렇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자인은 완전 이제 좀 기본적이고 심플한 걸로 갑시다는 겁니다. 트레이닝복은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줄을 이루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요런 느낌인 거죠. 좀 기본에 충실한 요런 느낌. 그래서 소싱할 때도 너무 튀진 않는지 또는 심플한 것보다 살짝 디자인이 들어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저는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그냥 심플 베이직 딱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애들로만 상품을 소싱을 해오는 거죠. 사실 이것만 지켜주시더라도 매력적인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분명히 반응이 확실하게 오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싱을 넘어와서 사진이에요, 대표님. 자, 사진은 질문 주셨을 때 스튜디오가 나을지 아니면 뭐 야외가 나을지 집이 나을지 그런 걸 질문 주셨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목표한 바가 이거고 효율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찍은 것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제가 뽑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정도만 나와도 팔립니다, 대표님. 너무 잘 찍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선으로 찍는 거 있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 사선으로 찍는 게 지금 여기서는 빛이 좀 더 예쁘게 잘 나와요. 사선으로 계속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무조건 맞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애기도 일부러 한 칸씩 넣어주세요. 지금 키워드가 엄마 등원룩이잖아요. 그래서 넣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고객님들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배경에서 애기랑도 한 컷씩 찍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해도 되고 난입하기나 하거든요. 난입만 그렇게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좋죠. 오히려 그런 사진 한 컷 한 컷들이 섞여 들어가면은 여긴 되게 뭔가 인간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좋잖아요. 친근감도 들고. 그까지 해서 사진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대표님.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감정 건드리기랑 비교 제품 확보하기랑 사진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대표님께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아까 대문 사진에 좀 쇼핑몰의 전체적인 브랜딩을 넣어두시고 이거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도 돼요. 대신에 비교 제품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패딩 조끼가 되게 좀 약하게 상세 페이지를 해놨는데 그래도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비교 제품을 어디서 구해오셨더라고요. 빵빵함이라든지 지퍼 이런 거 이거 어디서 구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비교 제품 정도는 구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 짧게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 괜찮죠. 일단은 지금 만든 것 중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좀 제일 괜찮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빵빵한 웰론 패딩은 털 빠진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빨간 색깔 표시해야 되고 오른쪽에는 대표님이 풍성하다면서 이렇게 찍고 있죠. 왼쪽에는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와닿거든요. 내가 만약에 빵빵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출이라도 하는 거죠. 이 왼쪽 걸 털 다 빼놓고 찍을 때 앵글도요. 위에서 밑으로 찍었죠. 빵빵함을 보여주려면은 여기 위에 패딩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여기서 찍어야 돼요. 그럼 빵빵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럼 비교하기만 들어가더라도 상세 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환율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사이즈를 밀고 나가다 보니까 작은 옷을 입고 비교 제품을 찍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원래 제 모습이긴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약간 나는 이 정도 아닌데 라고 약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넘어가는 분들은 어차피 대표님의 고객이 아니에요. 대표님의 고객은 거기에 후킹 되는 사람들만 대표님의 고객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월에 2, 3천은 무조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글씨 크기나 볼드 처리,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로 봤어도 대표님의 그 글씨 크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16에서 한 단계 더 작은 16포인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볼드 처리랑 컬러 처리 그런 것들 한번 해주시고 이 코멘트를 아예 적지를 마세요, 대표님. 이거 적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거 아예 적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쓸 시간에 좀 더 투자해서 이런 GIF들을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이걸 아예 빼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맛깔나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요, 대표님. 광고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쇼핑몰 운영하면은. 그러면은 뭐 제가 알려드린 광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쇼검이 있겠고요. 그다음 뭐 파워링크도 있겠고요. GFA도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돼? 그럼 이 전부 다 공부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광고라는 영역은 대표님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지금 대표님의 목표는 뭐예요? 월 2, 3천만 원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순수익 2,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광고를 골라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대표님의 목표는 월에 2, 3천만 원 매출이기 때문에 GFA랑 메타랑 파워링크 뭐 이런 것보다는 쇼핑 검색 광고만 하시고요. 여기에 라방이 되면 라방을 하시고 쇼클립을 하시고요. 이 3개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광고를 공부할 시간에 우리는 앞전에 다른 것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자는 거죠. 쇼핑 검색 광고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혹시? 하긴 하세요? 하긴 하는데 효율이 효율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쇼클립은 올리고 계세요? 네, 간간히 라방, 을 업데이트하면 그거는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볼까요? 오, 그래도 좀 올렸네요. 되게 잘 했네요.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이걸로 가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쇼검하고 쇼클립 이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뭐 기획이라든지 쇼싱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 투자를 더 해보세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대표님 지금 하루 방문자 수 몇 명입니까? 요즘은 많이 들어오면 한 네. 100명, 보통 한 60명. 일단 매일 주문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돼요. 매일 주문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되는데 매일 주문이 안 들어오죠. 그 말은 뭐냐면 상품이랑 상세 페이지랑 다른 전환율 관련된 문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환이 먼저 잡혀야 돼요. 전환이 잡히고 나서 60명에서 100명 들어왔는데 하루에 주문이 2개에서 3개씩 꾸준하게 들어와. 그러면 그때 광고를 하나 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문제점을 짚고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봐야 네, 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옹크 간다 3화 좀 마무리를 해보고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